북에서 ICBM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미국까지 거리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ICBM이 징후도 판단되었고 쏘자마자 레이더에 캐치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 이런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것을 요격 가능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나요? 그 정도는 충분히 미국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험에서 ICBM이 오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해서 터뜨리는 실험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이 ICBM이 우리 남쪽에 올 가능성은 있나요? 이것은 장거리, 긴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짧은 미사일이 올 가능성이 있죠? 짧은 유탄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것도 또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에게 짧게 날아오는 미사일들은 요격할 수 있는 방어 무기 체계가 있습니까? 짧게 날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엠센 개발 좀 개량형을 하고 있고요. 근데 패트리어트하고 사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하고 사드가 있고 철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매가 지금 엠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철매가 지난번에 5발을 실험해서 5발을 성공시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실험을 성공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북에서 남쪽을 향해서 미사일이 오게 되면 이것을 요격해서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하고 있지요?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해서 양산 단계에 있고 북이 한 발이라도 쏘면 우린 그것을 요격하고 그런 다음에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양쪽이 다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실히 갖고 북에서는 어떤 미사일이 와도 우린 다 막아낼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만드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고 앞으로 무기체계가 되고 있는 것들을 국민에게 제대로 얘기하고 너희들이 한 방이라도 착오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다 터뜨리고 너희들의 기지 모두 다 터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를 위해서 좀 새로운 작전 개념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예. 두 번째, JSA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한 분은 북에서 넘어왔으니 총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분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넘어오면 우리가 방어 사격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했다. 그리고 북에서 한 명이 경계선을 넘어왔을 때 경고하고 신원을 밝히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경고 사격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수칙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 것은 현장에 있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상황이 아주 악화된 상황이었다면 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수칙에 맞추고 결과적으로 병사를 살려냈고 이제 병사는 귀순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호들갑을 떤 것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놓쳤습니다. 백주 대낮에 북을 차를 끌고 넘어오는 자신의 병사를 뒤에서 쫓아오고 총알까지 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습니다. 그쪽에 김정은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은 상황 대처를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 병사들이 사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고 그리고 대대장이 왜 지휘를 안 하냐고 지금 뒤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을 던져서 솔선수범해서 살려내고 우리 장병들도 지켜낸 모습에 저는 전체 판단을 하고 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또한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사기 떨어뜨리지 않고 애썼다, 고맙다, 그리고 잘 해결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전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유엔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면 되는가. 우리가 아직도 유엔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징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레이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찰 자산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저런 짓을 해선 절대 안 되는데 그들에겐 자금이 어디서 날까요? 자꾸 이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 사이버전을 통해서 200개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1,300억 원을 벌어들였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이버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군 사이버 능력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비하느라 어렵습니다. 네. 도대체 그런 군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지휘자들은 무릎 꿇고 100배 사죄하고 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이버전을 우리 군도 해야 되지만 이 사이버전을 통해서 북을 교란하고 그리고 미사일 체계, 미사일의 사이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은 국정원이 해야 된다. 함께 국정원이 그 일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드리려고 하던 말씀을 대신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저는 사이버를 정부본부 안에 작은 그 사령부가 아니라 사이버 작전사령부에서 해군 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나 이런 수준으로 좀 키우려고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방부는 그 국방 업무에 충실해야 되겠죠. 예.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 내년에 키 리졸브 훈련. 예. 올림픽에 이제 패럴올림픽 예. 장애인 그 패럴올림픽 시작할 고 무렵쯤에 이제 겹치게 되는데. 예. 국방부 입장을 묻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연기합니까? 아니면은 중단합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까? 제가 비공개로 해주시면 참 좋은 아니 이것은 판단인데. 언론에 계속 나고 있으니까. 언론은 언론대로 얘기하도록 놔두고요. 네. 제가 국방부는 좀 안 하자는 입장입니까? 브룩스 사령관하고 얘기는 공식적인 코멘트든 서로 다 하지 말자. 그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안보하고 관련된 중요한 거고 예. 지금 십수년째 해오고 있는 훈련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 말자고 지금 이 훈련이 지금 한 6달 다가왔는데 예. 그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시기가 되면은 다 국민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는 것이 더 한미 간에 낫고 또 아니 이런 훈련이 지금 왜 하죠? 북한에 대한 억제책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지금 계속 북한은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계속 그런 억제의 효과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해왔었던 그런 훈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게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상황 변수를 따졌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훈련도 전혀 그거 중단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했던 거 그대로 놔두고 도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북한의 중국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보 문제를 가지고. 그럼 왜 이렇게 그건 당당하게 상관없습니다. 훈련 얘기도 못합니까? 국민들 앞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그럼 어떤 차원입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 드릴게요. 아니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으로서 국민 전체 이해와 관련된 안보와 국가 관련된 이익 전체를 건데. 봐서는 그런 스탠스를 갖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연기. 아니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 몇 가지 좀 예. 물어봅시다. 대북 확성기로 뭡니까 이번에 군사분계선 넘은 것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알렸습니까? 알려지 않았어요? 심리전 방송에 사실 보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알렸습니까? 예, 방송을 통해서 예. 알렸어요? 예. 알렸습니까? 예. 제가 오늘 받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방송 내용 중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국방부 실무자들의 보고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 그 방송 내용들을 그대로 따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언론은 지금 정전 위반 사실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고, 하고, 국방부 자료는 분명히 안 했다고 딱 아주 명시해서 왔고, 장관님은 했다 그러고,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방송을 다 했습니다. 방송을 했다. 예. 아니, 국방부요, 정책실장님. 이 국방위원들한테 하는 보고서라든가,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거짓말 보고서를 받고 도대체 뭘 가지고 질문을 하고 알도록 해야 됩니까? 아주 극비사항은 전부 다 하나도 안 알려주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알려주지 않고. 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에 해명하십시오. 예. 뭔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용어를 제가 익숙치 못해서 좀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정밀 타격 훈련의 권한을 사전에 위임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솔직히 이건 몰라서 묻습니다. 사전에 위임을 하는 게 있고, 훈련을 하는 게 있고, 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 7월 28일 날 할 때도 좀 조기에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묻는 것은 대통령이 군사훈련을 사전에 위임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권한을 사전 위임을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위임이 아니라 사전 승인을 하시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훈련을. 훈련이 아니라 이건 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한 사전 위임이라는 훈련, 이거 정밀 타격 훈련 권한 사전 위임,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용어도 그렇고 좀 정확하게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는 국민 감정을 생각을 했을 때 대응 사격을 했어야 된다. 국방부는 그거 해서는 안 됐어야 됐다. 지금 오늘 이 회의 2시간 하는 동안에 지금 몇 가지가 국민들이 헷갈리겠습니다. 저는 국방위원으로서도 헷갈립니다. 국민들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하나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풍계리의 핵실험장. 예. 이번에 이제 6차 실험까지 했거든요. 예. 진도가 5.7이 나왔어요. 예. 이번에 포항이 저 난리가 났을 때 5.4였거든요. 예. 그 주변에 지금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 이번에 6차 실험하는 동안에 3.9, 4.5, 4.9, 4.8, 5.0 한 지역에서 5.7까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 지금 풍계리 그쪽에 이상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첩보에 의하면은 조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징후가 나타나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민들에게 좀 많이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JSA를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과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항시 우리 용사들이 저쪽을 지켜보고 있고 그 상황을 눈으로 다 봤을 텐데 왜 그때 그런 조치를 안 했냐 했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전혀 그 평상시에는 병이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언덕이 있어갖고, 저쪽에서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네, 맞습니다. 운 좋게 이 양반이 그 넘어온 귀순 병사가, 이렇게 벽에 기대고, 순간적으로 뭉퉁한 곳에 잘 있어서 들어가고. 자기가 잘 엄폐를 하는 때문에 맞습니다. 그나마도 살았을 것이고, 예. 이 상황은 사실은 국방부가 국방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 현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의혹이나 문제나 이런 거 제기는 할 수 있지만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을 제가 예. 꼼꼼히 대대장에 서 있었던 위치부터 시작해서 그 포복에서 간 거기까지를 전부 제가 둘러보고 또 주변 상황을 다 본 것으로 봐서는 좀 상당하게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다. 네. 그래서 그 제가 그쪽에서 일단 제일 잘하는 미군 대대장이 했던 그야말로 자유의 힘이었었고 적절한 조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현장을 갔다 왔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 잠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다면은 그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런 분야는 군사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언론과 또 의원들이 말씀하실 때는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말씀드린 것이 좀 믿어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네. 북에서 ICBM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미국까지 지금 상황으로는? 거리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ICBM이 징후도 판단되었고 쏘자마자 레이더에 캐치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 이런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것을 요격 가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나요? 그 정도는 충분히 미국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험에서 ICBM이 오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해서 터뜨리는 실험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이 ICBM이 우리 남쪽에 올 가능성은 있나요? 이것은 장거리, 긴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짧은 미사일이 올 가능성이 있죠? 짧은 유탄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것도 또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에게 짧게 날아오는 미사일들은 요격할 수 있는 방어 무기 체계가 있습니까? 짧게 날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엠센 개발 좀 개량형을 하고 있고요. 근데 패트리어트하고 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또한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사기 떨어뜨리지 않고 애썼다, 고맙다, 그리고 잘 해결해왔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전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유엔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면 되는가? 우리가 아직도 유엔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징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레이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찰 자산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저런 짓을 해선 절대 안 되는데 그들에겐 자금이 어디서 날까요? 자꾸 이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 사이버전을 통해서 200개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1,400억 모두 다 터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를 위해서 좀 새로운 작전 개념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예. 두 번째, JSA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한 분은 북에서 넘어왔으니 총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분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넘어오면 우리가 방어 사격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했다. 그리고 북에서 한 명이
경계선을 넘어왔을 때 경고하고 신원을 밝히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경고 사격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수칙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 것은 현장에 있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상황이 아주 악화된 상황이었다면 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수칙에 맞추고 결과적으로 병사를 살려냈고 이제 병사는 귀순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호들갑을 떤 것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은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놓쳤습니다. 백주 대낮에 북을 차를 끌고 넘어오는 자신의 병사를 뒤에서 쫓아오고 총알까지 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습니다. 그쪽에 김정은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은 상황 대처를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 병사들이 사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처하고 그리고 대대장이 왜 지휘를 안 하냐고 지금 뒤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을 던져서 솔선수범해서 살려내고 우리 장병들도 지켜낸 모습에 저는 전체 판단을 하고 사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하고 사드가 있고 철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매가 지금 MC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철매가 지난번에 5발을 실험해서 5발을 성공시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실험을 성공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북에서 남쪽을 향해서 미사일이 오게 되면 이것을 요격해서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하고 있지요.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해서 양산 단계에 있고 북이 한 발이라도 쏘면 우린 그것을 요격하고 그런 다음에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양쪽이 다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실히 갖고 북에서는 어떤 미사일이 와도 우린 다 막아낼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만드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고 앞으로 무기체계가 되고 있는 것들을 국민에게 제대로 얘기하고 너희들이 한 방이라도 착오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다 터뜨리고 너희들의 기지,